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체크리스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어제 또 한 번 날아올랐잖아요. 근데 뭐 연일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 일각에선 더 간다도 있던데 대표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추세는 이제 원자재 시장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투기 세력도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공급이 될 수 있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이제 공급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이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중국 재련소가 일부 뭐 가동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지금 사실은 좀 차질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칠레라든지 주요 구리 생산 지역들이 보면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그쪽이 예. 원래 건조 지역인데다가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수를 담수화해서 쓸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리를 캘 때. 왜냐하면 이게 구리를 땅에서 캤는데 그 안에 구리 성분이 많이 없으면 예. 그거를 재련을 해야 되죠. 한번 걸러내야 됩니다. 재련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 물을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물이 또 없는 지역에 주로 이제 구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그럼 왜 없었냐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함유량이 높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썼는데 함유량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게 물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구리 가격 전망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연말까지 한 1,200만 킬로그램당 12,000불 예. 정도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15,000불 가까이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골드만삭스 약간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경향은 항상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구리 가격 추세는 지금 최근에 단기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전히 수요단도 굉장히 좋고요. 예. 중국 경기도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전기차 보급도 확대가 될 거고요. 지금은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구리량이 한 78kg? 엄청 많네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모터부터 시작해서 동박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걸 다 합쳐봤더니 한 사람 몸무게 하나, 어른 남자 몸무게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또 이제 구리의 수요는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또 발전기부터 시작해서 전력 설비들은 대부분 다 구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전력 설비가 좀 쉬어야 되는데 더 같이 가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 구리가 없으면 우리 발전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자꾸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 급증도 계속 지금 수요 계속 급증 예상인데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뭐 풍산부터 시작해서 뭐 예. 지금 대창까지 올라오고 있죠. 예, 대창 사실은 상한가 같죠. 예,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목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주목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끝까지 오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다 올라왔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근데 그러면 뭐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 뭐 계속 갈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우상향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조정 시 매수도 괜찮나요? 조정 시 오히려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뭐 한 15에서 2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접근은 어려우니 한 15에서 20%가량 눌렀을 때 들어가자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기회 안 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안 주고 그냥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계속 오를 것 같지만 오르지 않죠. 지금 에코프로 보면 뭐 150만 원 갈 때는 200만 원 갈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기대감을 다 안고 모든 여건들이 뭐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수요도 많아지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예. 이러다가 이제 뭔가 조금 뭐 생산이 잘 돼 이런 얘기만 나와도 공급이 뭐 원활하다 뭐 아니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사실은 또 출렁일 수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중장기로 보시면 좀 깊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코멘트 한마디에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이다 보니 일단은 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깊은 조정을 노려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이랑은 원자재 안에서 유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유가 변동성이 최근에 커진 게 아닌가. 네. 80달러, 배럴당 80달러를 WTI가 찍었다가 간밤엔 다시금 반락이 됐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유가는 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동 정세 물론 이제 영향은 있다라고 하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유가의 변동성이 크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뭐 5월달 내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78달러 내에서 지금 78에서 79달러까지 이제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좀 이제 80달러로 다시 재상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뭐 유가가 더 갈 것이냐라는 거는 아직까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제 정유 시설을 이제 공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요 정유 시설 중에 하나인 뭐 러시아의 이제 슬라빈스키의 이제 정유 시설 뭐 하루에 이제 8만 배럴 정도의 이제 정유를 정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일단은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가를 할 때 이제 가장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휘발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는 휴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상승이 뭐 과거서부터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만약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뭐 미국 내에서도 다시 이제 뭐 원유 생산량이 늘린다든가 아니면 비오페크 국가들의 이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수준에서 옆으로 뭐 횡보하는 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 튀었던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네. 관련주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을 볼까요? 일단은 조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속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원유의 가격이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일 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뭐 가능하지만 이거를 뭐 오래 갖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뭐 그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원유 관련된 쪽도 물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 LPG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LPG 뭐 그 공업 뭐 산업용이나 뭐 가정용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LPG 관련돼서 이원이라는 이제 회사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LPG 시장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뭐 국내에서 한 절반 쓰고 나머지 50% 정도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납사라는 이제 그 석유화학 원료를 과거에 이제 원유에서 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LPG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이익이 67% 증가하면서 1,169억을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LPG 가격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원 자체가 이제 LPG에서 다른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원 탑픽으로 받았습니다. LPG, 액화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임 대표님 탑픽으로 살펴봤고요. 이 대표님 탑픽 살펴볼게요. 전력 설비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일단 지금 뭐 저는 현대 HD 현대일렉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물려도 네.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직전 고점 돌파가 가능한 자리예요? 예. 일단 뭐 지금 뭐 당분간은 저는 제 예상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사이를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다가 예. 한번 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올초 작년 연말부터 작년 가을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분이 거의 한 30.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걸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한 31%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3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약간 좀 뭐 혼재돼 있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21선, 이제 일봉상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조금 경사는 완만해지겠죠, 올라가는 경사는. 그래서 조정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 20% 이렇게 훅 빠지면 네.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기회를 줘야만 그렇게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략은 한 21선 근처 오면 한번 매수를 좀 해보셨다가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격이 벌어지면 또 매도하는 전략으로 당분간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난 그게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25만 원 밑에 오면 무조건 한번 조금씩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집 뭐 전체 보유 비중에 한 10% 정도는 들고 가시면 그래도 뭐 소외는 안 받는 그런 네. 느낌은 좀 같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전선주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전력기기 장주들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려도 대장에 물리자라는 관점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주셨고요. 직전 고점이 보니까 27만 4,500원입니다. 20만 원, 30만 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21선에서 사서 이격 벌어지면 팔자. 이렇게 좀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실적 좋겠죠. 뭐 좋을 거라는 좀 시나리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간밤에 또 한 번 날아올랐고 우리 반도체주들 어떤 접근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네. 그러고 반도체주들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가이던스도 이제 좋을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발표한 다음에는 아마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 뭐 실망 매물이 나오든 차익 매물이 나오든 일단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업체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HBM3에 대해서 그런 이제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3E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납품건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나 아마 삼성전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HBM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인 IT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감이 좀 계속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와의 관계 없이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계속 뭐 중국의 이제 IT 관련된 생산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반도체의 지금 생산이 감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토픽까지 받아볼게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 실망 매물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좀 자리라고 봐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떤 반도체 바라보세요? 일단 뭐 HBM3 관련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레이저 관련된 그런 장비들 업체들은 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오 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레이저 마킹, 레이저 커터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레이저 마킹 관련돼서는 국내 점유율 95%, 뭐 글로벌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픽으로 이오테크닉스 받았습니다. 전공정 쪽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이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세가 나오던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 AI 칩 이 코발트 100 출시한다는 소식도 네. 있고요.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를 좀 흔들려는 게 아닌가라고도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거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만드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돕기 위한 칩이다. 예, 이게 지금 뭐 완전 이제 좀 헷갈리실 텐데 엔비디아는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랑 코발트 100은 좀 완전 다른 영역이고 코발트 100은 이제 CPU라고 보시면 되죠. 빨리 계산을 빨리 하는 그 클라우딩용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뭐 B100이나 뭐 A100이나 뭐 H100이나 H200 이런 거는 사실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G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주 영역인 GPU 쪽에서 이 경쟁할 수 있는 데는 AMD의 MI300X가 이제 얼마나 이번에 MS에서 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성능을 발휘하느냐, 이제 경쟁자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연예인 걱정과 엔비디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애플의 M4라든지 뭐 지금 뭐 여러 개 계속 나오죠. 뭐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뭐 지금 코발트 100 뭐 이름은 외우기 어려운데 그렇죠. 너무 예. 많이 나와서 지금 다 자기 독자적인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또 칩을 제미나이. 만든다. 예, 제미나이 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칩을 또 새로 개발했다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실은 추론형 반도체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여전히 AI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시는 게 편하다. 예.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저는 이수페타시스 보고 있고요. 진짜 강한 종목 바라보세요. 어제 신고가 갔던 종목인데. 예, 더 갈 것 같고요. 예, 일단 MLB 시장이 본격 개화되는 시기인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통신 장비도 계속 더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통신 반도체 만들고 있는 브로드컴의 주가도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만드는 족족 다 AI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기판 회사들 나머지 회사들을 다 제끼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을 좀 노리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비중 확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 대표님의 탑픽으로 받아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